저는 이게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처럼 순환보직이에요. 저희는 행정직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보통 발령이 나거든요. 이렇게 발령이 나면은 어떤 업무를 맡을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날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바로 새로운 업무에 자꾸 투입이 돼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소송 쪽 업무를 맡게 됐어요. 두 번을 맡게 됐는데 제가 진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소송 업무를 처음에 이거를 하는데 법무팀이 있는데 왜 저한테 이거를 맡기는지를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만 잘 해내면 내가 또 인정받겠지라는 솔직한 욕심 부리면서 하긴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제 수도세를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게 이렇게 빌라 안에 산불에서 나눠주셨는데 그쪽 한쪽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수도세를 적게 냈고 자기네들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좀 되게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대응이나 소송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어머니 모시고 경찰에 가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민원이나 이런 소송 업무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저한테도 실생활에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약간 관점을 하나 바꾸다 보니까 좀 그 다음부터 회사 업무에 대해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게 나중에 결국엔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면서 특히 유연함의 힘을 통해서 과거 사례 한번 되짚어보고 고통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그런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매일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마음이 되게 많이 힘이 들었었는데, 회사에서 그런 불만을 다스리는 이런 모델을 하나를 제시를 해줬어요. 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L은 listen, 경청을 하는 거고, 두 번째 E, emphasize, 공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A, ask open question, 열린 질문을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네 번째 P, paraphrase, 정리를 해서 그 상황을 마무리를 하라고 회사에서 그 모델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일, 내가 비행기에서 손님한테 해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일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지나버린 일에 대해서는 손님들도 마음을 조금은 떨쳐버리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배경들을 한 번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음에 뭔가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이제 종이컵에 따뜻한 음료를 담아서 이제 조종실에 잠시 앉아서 바깥의 하늘을 보면서 이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얼마 더 있지 않아서 내 일터는 바뀔 거니까 조금만 참자 진주야, 이렇게 다독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업무하다가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립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무렵에 그 당시 저의 하루 일과가 학교 훈련 기숙사 이 스케줄이 반복되었던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 훈련했고 학교에서의 시간이랑 이동 시간 제외하면 기숙사에서 핸드폰 하다가 잠드는 시간이 그냥 전부였던 시기였어요. 그때 야구를 제외하고는 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예 전무했었는데 그 당시에 큰 부상을 당해서 집에서 한 달간 휴식 기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하면 시간 축낼 걸 알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제 방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넣어주셨어요. 정말 책이라고는 읽어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당시 너무 집에서 할 게 없었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 눈에 밟혔기 때문에 결국 책을 집어들고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매우 무지한 상태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우 단순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책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고 한 달 동안 책에서 그냥 제시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을 그냥 하나 둘씩 정착시키고 있었고 버려야 되는 나쁜 습관들은 하나씩 또 끊어나가고 있었어요. 부상이라는 운동선수한테는 가장 두려운 악재인데 그 시기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구부 생활을 한 거는 똑같은데 한 달간의 휴식기를 경험하고 나서 똑같은 단체 훈련, 대회 훈련, 식단, 규칙적인 그냥 패턴, 지도자한테 받는 피드백 같은 게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너무 큰 경험으로 와닿게 되었고 부상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몸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부모님과 아예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훈련이 너무 힘들고 가혹하기 때문에 휴식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걸 배울 수 있었던 게 그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류현진 선수의 일화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나서 처음으로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좋아질 수 있었냐고 하니까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팔꿈치 뭐 수술 같은 거 받고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걸 했대요. 상대 타자 분석, 타자 리포트들 그 분석해준 거를 이만큼 서류 갖고 온 걸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들 뭐 습관이라든지 뭐 어떤 스타일인지 뭐의 약점인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못 칠 만한 데다가만 공을 이제 쏙쏙 꽂아 넣은 거죠. 그러면서 성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슬럼프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런 데서 성장의 계기를 찾는 선수들이 또 많은 것 같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